다이슨 구체 건설, 인류를 위한 무한 에너지의 미래. 우주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 문명의 진화는 에너지 획득 및 활용 능력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석탄의 발견에서 핵분열의 제어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에너지 혁명은 사회 구조와 기술적 진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그러나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자원 고갈, 그리고 증가하는 전 지구적 에너지 수요는 현재의 에너지 생산 및 분배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천체 공학적 해법인 다이슨 구체의 개념은 단순한 공상 과학의 영역을 넘어 장기적인 종의 생존과 우주적 확장을 위한 필연적인 다음 단계로 부상하고 있다. 다이슨 구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가 태양계 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포획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궁극적인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이다. 다이슨 구체라는 개념은 처음으로 과학자 프리먼 다이슨에 의해 1962년에 제안되었는데, 그는 외계 문명의 기술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론의 일부로 이 구조물을 상상했다.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 즉 카르다슈프 척도에서 유형 2 또는 유형 3에 해당하는 문명은 모항성에서 방출되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거대한 구형 구조물을 건설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태양과 같은 항성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태양은 매 초당 약 3.8 곱하기 10의 26제곱줄의 에너지를 전 방향으로 방출하는데, 이는 현재 지구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0조 배가 넘는 막대한 양이다. 지구 궤도상에서 우리가 포착하는 것은 이 에너지의 극히 일부, 즉 태양 상수라고 불리는 제곱미터당 대략 1360W에 불과하다. 다이슨 구체의 목표는 이 낭비되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포집하는 것이다. 물론 프리먼 다이슨이 처음 제안한 형태는 완전한 고체 구체, 즉 단단한 껍질 구조가 아니었다. 그러한 구조는 재료 강도와 조성력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건설이 불가능에 가깝다. 대신 그가 염두에 둔 것은 항성 주위를 촘촘하게 둘러싸는 거대한 위성이나 태양광 발전 패널들의 집합체, 즉 이 다이슨 군집이었다. 이는 수많은 독립적인 거대 우주 구조물들이 항성의 궤도를 따라 밀집되어 마치 구형의 껍질처럼 작동하는 분산형 시스템이다. 이 군집 모델은 건설의 점진성을 허용하며 각 단위가 독립적으로 유지 보수 및 증강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다이슨 구체 건설의 과학적 토대는 재료 공학, 우주 역학, 그리고 자원 확보라는 세 가지 거대한 난제를 극복하는 데 달려있다. 재료 공학적 측면에서 필요한 재료의 양은 경이롭다. 태양을 완전히 둘러싸는 구체를 건설하려면 지구 전체의 질량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물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구 전체를 해체하거나 혹은 최소한 수성이나 금성과 같은 행성들을 광물 채굴의 원천으로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태양과 같은 항성을 둘러싸는 데 필요한 물질의 총 질량은 소행성대 전체의 질량보다도 훨씬 클 수 있다. 따라서 자원 확보 전략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소행성대, 카이퍼 벨트, 그리고 심지어는 태양계 외곽의 행성들을 채굴 자원으로 활용하는 우주 광업 기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과 같은 초경량 고강도 신소재의 개발은 다이슨 군집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구조물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임장 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탄소 나노튜브 섬유는 현재 사용되는 강철보다 수십 배 이상 강하면서도 훨씬 가볍기 때문에 거대한 태양광 포집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소재의 대량 생산은 궤도상의 자가 복제 로봇 공학, 즉 폰 노이만 프로브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폰 노이만 프로브, 즉 자기 복제 로봇은 다이슨 구체 건설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으로 간주된다. 이 로봇들은 소행성에서 원료를 채취하고 가공하며 스스로를 복제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프로세스가 일단 임계점에 도달하면 건설 속도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내에 행성 규모의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연구는 이러한 자율적인 채굴 및 제조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에 집중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의 융합이 이 기술의 핵심 동력이다. 역학적 안정성은 또 다른 중대한 기술적 난제이다. 다이슨 군집은 항성의 중력에 의해 끊임없이 인력의 영향을 받는다.
완전한 구체라면 중앙에 위치한 질량이 완벽한 구형 대칭을 이루어 중력이 상쇄되겠지만 분산된 군집의 경우 개별 구조물들의 궤도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구조물에는 자체 추진 시스템과 정밀한 위치 보정 장치가 필요하다. 최신 개념에서는 태양풍의 압력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광자 추진 기술을 활용하여 미세한 궤도 조정을 수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구조물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태양 흑점 폭발이나 기타 우주적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형 관제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수확 및 전송 기술은 다이슨 구체의 존재 이유 자체와 직결된다. 포집된 막대한 에너지는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되거나 전송될 것이다. 첫째는 직접적인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은 극도로 효율적인 광전 효과를 기반으로 하여 포집된 태양 에너지의 70% 이상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야 한다. 현재의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 효율은 최고 수준에서도 25%를 넘기 어렵지만 다이슨 구체 건설 수준에 도달한 문명은 양자점 기반의 다중 접합셀이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흡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변환 메커니즘을 개발했을 것이다. 둘째로 포집된 에너지를 태양계 내 다른 지역이나 심지어 인접한 항성계로 전송하는 문제이다. 이는 에너지 전달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기술적 도전을 제기한다. 가장 유력한 방법은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빔 전송이다. 예를 들어 수백 킬로미터 직경의 거대한 거울 배열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수십 기가와트의 밀도로 집중시켜 다른 궤도의 수신 지점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전송 과정의 효율성은 대기나 플라스마의 간섭 없이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상의 전송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으나 빔의 확산과 정밀한 조준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특정 연구에 따르면 완벽한 정렬 하에서도 먼 거리로의 빔 전송은 회절 한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에너지 손실을 수반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단 파장 레이저와 적은 광학 기술의 극한 활용이 요구된다. 다이슨 구체가 완성되면 인류에게 가져올 가장 명확한 변화는 에너지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이다. 현재 지구의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평균적으로 약 2000kWh 수준이지만 고도로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미래 사회, 특히 우주 식민지 건설과 테라포밍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문명에게는 이보다 수백 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다이슨 구체는 태양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활용하므로 인류는 카르다쇼프 척도에서 명확하게 유형 1 문명으로 도약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더 밝은 도시를 만들거나 더 빠른 컴퓨터를 구동하는 수준을 넘어 태양계 전체의 환경을 인류의 필요에 맞게 재편성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구조물의 건설은 또한 인류의 거주 공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다이슨 군집의 감 유닛, 즉 거대한 우주 정거장이나 인공 서식지들은 태양 복사열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이들 서식지는 마치 거대한 쉘터처럼 기능하며 내부에는 지구와 유사한 중력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회전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다. 이로써 인류는 행성의 표면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태양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활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이슨 구체 건설은 윤리적, 정치적, 그리고 존재론적 질문들을 동시에 던진다. 첫째,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소행성을 채굴하는 행위는 잠재적인 우주 생명체 발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현재까지 지구 외 생명체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만약 유로파나 타이탄과 같은 천체에서 미생물 생태계가 발견된다면 이를 파괴하는 것은 문명적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다이슨 구체 건설 계획에는 행성 보존 구역 설정과 같은 엄격한 국제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단일 에너지월에 대한 의존성 심화이다. 현재 인류는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다이슨 구체는 태양이라는 단일 항원에 거의 모든 생존 동력을 집중시킨다. 만약 항성의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 예를 들어 극도로 강력한 초신성 폭발이나 갑작스러운 붕괴가 발생한다면 문명 전체가 순식간에 파멸에 이를 수 있다. 물론 현대 천체 물리학 모델에 따르면 태양과 같은 주기열성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다이슨 구체를 건설하는 문명은 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이중 항성계로의 확장 계획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이론가들은 다이슨 구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문명은 인근의 다른 항성계로 다이슨 군집을 확장하는 다음 단계인 다이슨 스웜 또는 다이슨 층을 초월하는 은하계 에너지 수확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거대 공학 프로젝트의 현실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기술 진보 속도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카르다슈프 척도에서 유형 0 문명에서 유형 1 문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 증가는 대략 제곱 비례 관계를 따른다. 현재 지구 인구 80억 명의 연간 에너지 소비 총합을 고려할 때 유형 1 문명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현재 소비량의 약 100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는 대략 300년에서 500년 사이의 진보를 필요로 한다고 추산된다. 그러나 다이슨 구체는 유형 2 문명의 영역에 속하므로 필요한 에너지 증가는 제곱이 아닌 그 이상의 비율로 증가한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가 복제 로봇 공학의 발전 속도가 기존의 예측을 뛰어넘는다면 다이슨 군집 건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제 시간이 매년 2배로 줄어든다면 투입된 초기 자원의 양이 극히 작더라도 몇 세기 안에 태양계 전체를 덮을 수 있다. 만약 건설 초기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기반의 유기체 공학이 아닌 실리콘 또는 금속 기반의 로봇 공학이 사용된다면 여력학적 제약이 다소 완화되어 건설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최근의 천문학적 관측은 이러한 논의에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TESS, 트랜시팅 엑사플래니트 서베이 세털라이트의 데이터 분석은 수많은 외계 행성들의 특이한 밝기 변화를 포착해왔다. 일부 학자들은 이 불규칙한 감소 패턴이 자연현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외계 문명이 건설한 다이슨 구조물의 그림자일 수 있다고 추측한다. 비록 이러한 가설들은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항성, 어나멀러스 스타워즈, 예를 들어 타비의 별, KIC 837만 3789과 같은 사례들은 기술적으로 고도로 진보한 문명이 항성 에너지를 조작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 징후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러한 구조물에서 나오는 열 복사는 일반적인 항성 복사 스펙트럼과 달리 중간 적외선 대역에서 과도한 방출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SETI,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연구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다이슨 구체는 또한 우주 탐사의 근본적인 제약을 해소한다. 현재의 항성 간 여행은 에너지의 문제에 직면한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하며 이는 현재의 로켓 추진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이슨 구체에서 생산된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자 돛, 라이세일즈를 가속시킨다면 탐사선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W의 레이저 에너지를 제곱미터당 1kg의 질량을 가진 돛에 비출 때 가속도는 빛의 속도에 근접할 수 있으며 이는 수십 년 내에 항성계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다이슨 구체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은하계 문명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사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이슨 구체의 건설은 희소성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 에너지 가격이 제로에 수렴하면 현재 경제 활동의 많은 부분이 근본적으로 재정이 될 것이다. 물질을 원하는 만큼 만들고 필요한 모든 곳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 노동의 가치와 자원의 희소성이 재평가된다. 예를 들어 물을 염소화하거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플라스틱이나 연료로 전환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무한하다면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는 포스트 희소성 경제라는 새로운 사회적 모델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지구에서 진행 중인 연구들은 다이슨 구체 건설의 기초 단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국제우주정거장이나 달 궤도에서 태양광 발전을 극대화하는 실험은 장기적으로 우주 기반 에너지 생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소규모 모델이다. 또한 지구 궤도상의 인공위성군을 이용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 제어 시도는 미래의 대규모 구조물 제어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기술들은 다이슨 군집의 기초 단위체인 태양광 위성 대형군의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다이슨 구체의 건설은 인류의 기술적 역량을 나타내는 최종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는 단일 국가나 기업의 역량을 넘어선
인류 전체의 일치된 목표와 협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이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학적 난관들, 예를 들어 수십억 톤의 물질을 저궤도에서 지구 정지 궤도 이상으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발사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은 필수적이다. 현재의 화학 로켓 기술로는 이는 경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주 기반의 궤도 엘리베이터나 질량 발사기, 매스 드라이버 기술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질량 발사기는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물체를 초고속으로 발사함으로써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데, 다이슨 구체 건설에 필요한 자원을 소행성대에서 지구 궤도로 공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이슨 구체의 완성은 문명의 척도를 재정의한다. 그것은 더 이상 행성의 껍질에 갇혀 사는 문명이 아니라 자신의 한성계 전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진정한 우주 문명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이 거대한 에너지 그물망은 인류의 미래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어줄 것이며 우리 종의 생존을 단일 행성의 운명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인류에게 현재의 단기적인 갈등과 자원 경쟁을 넘어 수백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과학적 탐구와 공학적 혁신의 궁극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이슨 구체의 건설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닌 인류의 의식과 존재 방식 자체의 진화일 것이다.